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약간 되돌림을 보자. 그 되돌림은 뭐냐? 이 내려온 거에 대한 이 상승분이 임파시브하지 않은 게 최소한 W 파동 만들고 X, Y 상승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시간 봉상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렸던 파동을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내려온 파동이 618은 이미 돌파했고, 그리고 786을 상방 돌파했습니다. 상방 돌파했지만 하락 다이버스는 아직 이렇게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4시간 봉상은. 근데 786을 돌파해서 886 언저리까지만 오더라도 이 악 고점을 넘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락 다이버스가 사라져요. 이 고점을 넘기는 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뜻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618을 돌파했다면 고점을 돌파할 거다 라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도 이렇게 이러한 하나의 추세를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카운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전 파동 카운팅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예상했었죠.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든, 최소한 이거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상승. 근데 이 되돌림 주지 않고 요거 짧게 주고 상승했어요. 그리고 되돌림은 여기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파동 카운팅상 이렇게 파동은 한 파동은 마무리됐고, 그거에 대한 되돌림 만들고 상승 다이버스 명확하게 만들고 재차 상승하는 파동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파동상 보면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황색으로. 그래서 이게 W 파동이고 X 파동 38이 좋고 재차 상승하는 파동인 Y 파동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이런 Y 파동이 나오면 이 언저리에서 보통은 끝나요. 보통 끝나는데 문제는 이 고점과 너무 가깝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Y 연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소파동상 Y 하면 한 이런 파동으로 만들어서 뭐 지그재그 형식이든 플랫 형식이든 최소한 3개의 파동을 형성하고 완전 마무리한 다음에 되돌림 이후에 상승하는 파동으로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고점이 가까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미 786을 상방 돌파했잖아요. 지금 886이 근처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돌림이 깊다는 뜻은 그만큼 매수세가 좋다는 뜻이고, 추세 또한 지키고 있고, 그래서 매수세로 인해서 되돌림을 주지 않고 올라갈 확률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저는 손익비 싸움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또 이런 복합 조정이 나오면 숏 매매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냥 고점 손절 걸고 숏도 한번 타볼만 합니다. Y파동이 이렇게 나온 걸로 보고. 근데 지금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하락 다이버스는 계속 중첩은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조금만 일자로 올려서 복마가하면 사라져요. 얘도 살짝 올렸다가 빼면은 하다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아까 4시간 봉에서 봤던 RSI 상으로 봤을 때 886에서 복마감하면 상승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돌파해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숏할 땐 당연히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든가 꼭 손절을 걸어야 된다. 이거 내렸다 가겠지, 이러다가 그대로 뚫을 수 있다. 숏에 대한 매매를 했을 때는 손익비 좋은 구간이긴 하나 툭 치고 내려오면 상관은 없지만 복마감을 위에서 해버리면 하락 다이버스가 사라진다. 추가적인 상승으로 만들 수 있고, 전고점이 가깝기 때문에 WXY에 대한 이 Y가 연장선으로 그대로 돌파해서 올라올 수 있다.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일단은 숏은 탑을 생각입니다. 손절 나면 그대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역지롱 불타기를 좀 해본다든지. 일단은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일단 보고 있어요. 보통은 여기서 끝나서 저는 전체 되돌림을 볼 거예요. 여기가 끝나든 조금 더 올라와서 끝나든 이렇게 피보나치를 재고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 올 거라고 봅니다. 되돌림을 한번 주고 상승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일단 하락 추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하락 추세 있죠. 이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했죠. 상방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던가 또는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형식의 파동이 만들어질 조정 파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돌파한다는 건 이전 파동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이 상승 추세도 돌파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오게 되면, 또는 돌파 전에 되돌림 한 번 더 주고 가는 거, 여기까지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건 이 하락 추세 돌파하면 이 고점 넘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 최소한 이러한 구간 또는 되돌림을 이때 주는 구간에서는 알트는 꼭 사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한 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 롱이 아직까지 우세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618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이 618이 돌파하지 않는다면 하락을 봤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하락은 나왔다. 제 생각했던 라인에서부터 한 5%가량 한 3,500불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럼 이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좀 더 세밀화한다면 15분 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카운팅적으로 보면 그냥 파동 카운팅은 이렇게 볼 수 있다. Y에 대한 파동 또한 최소한 여기는 뭐 ABC 정도, A, B, C 파동, C펄스까지는 볼 수 있다. 원래 같았으면 숏을 보고 내려갈 걸 봐야 돼요. 이 한 파동이 마무리되고 여기처럼요.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올라오면 되돌림 줄 거다. 만약에 이때 추세를 깨면 이게 전체 되돌림이고 상승분,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파동에서 이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올렸다가 이게 전체 되돌림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Y 파동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 앞에와 동일해요. WXY 나왔듯이 얘 또한 WXY 한번 나왔으면 되돌림을 주는 게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주고 재차 상승하는 파동으로 형성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춰서 지금 파동 카운팅 했기 때문에 이거의 매매 전략상은 5분봉으로 보면 1, 2, 3, 뭐 4, 5까지는 뭐 얼추 만들 수 있겠지만 1, 2, 3 얘가 4파동이 뭐 불규칙 이후에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5파동이 되진 않으니까요. 누가 봐도 이 5파동이 아니잖아요. 또는 엔딩 다이아고날까지는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1, 2, 3, 4, 5파동 1, 2, 3, 4, 5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까지 만들 수 있고, 그러면 A, B, C까지는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 고점은 돌파하지 않고 한 번 더 되돌림을 주고 상승하겠죠. 파동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롱은 지금 여기서 롱 탄다 라고 하면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저점 손절 걸어야 돼요. 최소한 이게 되돌림이든, 그러니까 이게 되돌림이라면 이 부분부터가 상승 파동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돌파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손절 걸고 롱을 타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손절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10배 한다고 했을 때 한 16% 손해 본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손익비 따져보면 1대3 이상은 나와야지 좋은데, 고점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으면 1대1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익비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저점 손절 걸고 롱 진입해서 뭐 엔딩 다이아고날까지 본다든지, 그러면 요만큼 손절에 1대3까지는 나올 수 있다. 전고점 다시 올라오게 되면 하락 다이버스 형성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 숏에 대한 건, 롱에 대한 것도 되돌림에 롱 타는 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 계속 쭉쭉쭉 올라가면 이때라도 롱 탈 거리라고 하지만, 그러면 손익비 생각해서 타시면 되고요. 뭐 이 저점을 하든, 이 저점이 멀다고 하면 최소한 이 X파동 저점을 하든, 그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본다면 전 여기쯤에서 그냥 끝내고 파동을 마무리하고 엔딩 다이아고날 나오든 말든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전체 되돌림을 주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이걸 나오는 거죠. 여기서 A, B, C가 나오든. 그럼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롱을 타보는 게 가장 좋다. 또는 이런 구간에서 최소한 B를 먹든, 다시 본절을 부분 익절하고 본절을 하든, 내려와서 롱을 진입하든. 그래서 요 구간을 생각을 하고 진입하는 롱이 가장 적절해 보이고요. 여기는 손익비 따져보시고 진입해보고, 익절도 빨리 해야 돼요. 저런 구간은 이미 이런 아래쪽에서 롱을 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애매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롱도 2개를 진입해 있고 숏도 진입해 있는데, 숏은 지금 살짝 물려 있어요. 요거 되돌림에 다시 진입을 해서
여기서도 롱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숏을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언저리에서 타고 있어요. 롱에 대한 거는 당연히 올라왔을 때 부분 익절을 했고, 그리고 얘 또한 들고 있는 거는 당연히 올라와서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숏도 진입을 했는데 올라오면 한 번 더 진입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손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은 계속 갖고 있어요. 뭐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노상관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언저리에서 롱을 들고 있고 여기서 숏을 들고 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올라오면 이거는 손절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본절할 생각이고 얘는 계속 들고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느 정도 매매 전략에 대한 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OKX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등이 마이너스 8%잖아요.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1%, 뭐 0.1%만 되더라도 5등 안엔 들었다는 거죠. 오렌지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5% 이상 하면은 이 안에 드는 거죠. 10등 안에.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미너스가 매우 좋아요. 도미너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좀 하면 여기서부터는 알트가 퍼핑이 시작하거나 이 안에만 있어도 행보만 하더라도 알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용하면 최소한의 수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알트 형태를 보게 되면 SIP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경바.